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7일입니다. 문수 반야경 할 시간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문수 반야경 257쪽 그 아래쪽 그 마지막 단락부터 이렇게 문수 반야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할 거고요. 다음 24일은 제가 그 백신 접종하는 날이라서 문수 반야경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다음 8월 24일은 하루 건너뛰고 31일에 이번 시간 끝나고 다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수 반야경 오늘 6번째 시간이네요. 문수 반야경은 그 반야부 경전인데 금강경 그 하고도 같은 이제 반야부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상을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강경은 이제 그 현상적인 것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의 어떤 무상성 그게 다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수 반야경은 그 모든 현상이 곧 그 마음 하나로서 이제 진실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수 반야경에서는 문수 동자의 입을 빌어서 불법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불법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마음 공부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뭐 깨달음이다, 뭐 견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우리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언어로 이제 이 마음 공부가 이제 그 서로 이렇게 그 소통이 되고 이름이 이제 알려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마음 공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깨달음 공부를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그 조사선, 직지선 이제 방편이 많이 대중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뭐 우리 평상심시 도라고 해가지고 평상시의 마음이 도이고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선사들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그 용어가 이 조사선 그 문화에서는 그 도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말이고 도를 나타내는 말이고 깨달음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깨달음 공부 내지는 뭐 견성 이런 대신에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좀 일반인들도 다가가기 쉬운 용어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친근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 깨달음 공부를 안내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음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용어가 이제 마음인데 마음 공부 그러면 우리가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 공부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름이 뭐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와 다르게 마음 공부라고 불리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이제 그 평상심에서도 이렇게 마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더 가깝게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체득하고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가장 좀 가깝게 적확하게 안내하고 있는 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원래 평상심시도라는 것은 마조선사에게서 나온 말이거든요. 평상의 마음이 도다. 이렇게 이제 그 도를 물으니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 평상시 마음이 도다라고 말한 데서 나왔는데 그 용어가 이제 마조의 제자 이제 남전보원 선사
이렇게 내려와도 같은 용어를 쓰거든요. 평상심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마음 공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 어떤 그 접근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그 대화가 그 남전보원 선사와 그 제자 조주 종심 사이의 대화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 조주가 남전 선사의 제자인데 미처 아직 확실하게 깨닫기 이전에 남전보원한테 물었죠.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평상심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평상심시도라는 것은 평소의 마음이 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평소의 마음이 도다라고 얘기를 들어도 이게 문득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그 평소의 마음이 돈데 그러면 그 평상심을 향해서 닦아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평상심이 도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런 경험하는 마음이 평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평소의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도 평소인 것이고 늘 우리가 일상이 평소잖아요. 평상시의 마음이고 평상시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조주에서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평상시의 마음을 향해서 닦아 나갈 수 있느냐. 요즘 말로는 평상시의 마음을 향해서 공부해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공부해서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도 문득 깨닫지 못했습니다. 평상시의 마음이 도, 그럼 평소의 마음이 도인데 미처 사실은 이제 조주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 마음이 도라는 것이 미처 받아들이지 못했고 스스로도 이제 도를 깨쳤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평상시의 마음, 이 마음을 갖고 도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향해 나갈 수 있느냐. 평소의 마음을 향해서 공부해서 닦아 나아가다 보면은 공부해서 가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남전이 이렇게 얘기하죠. 닦아 나아간다면 어긋난다. 그걸 향해서 닦아서 나아간다면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가 그럼 그걸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게 도인지 아닌지, 그 평상시의 마음이 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봐야지, 그걸 알아야지 그게 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그걸 향해서 내가 공부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도인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그 상정을 하고 평상시의 마음은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그 의식 구조 안에서 조주는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향해서 가지 말아야 된다니까 자기는 미처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향해 나갈 수 없으면 그게 어떻게 도인지를 알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도라는 것은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조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도를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를 깨닫는다라는 거와 도를 아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근데 조주는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이제 배우고 학습하고 익히는 방법, 공부라는 것을 그것을 대상으로 두고 알고 아니 모르면은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도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이제 조주는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도는 알고 모르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다는 것은 죄송해요. 제가 이 가운데 손가락을 자꾸 내미는데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참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 안다는 것은 망각이라고 해서 안다는 것은 망각이고 모른다는 것은 무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각할 때의 망자는 허망할 망자이고 각은 깨달을 각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허망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그거는 허망한 어떤 그 지각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다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거는 마치 허망한 것에 대한 지각일 뿐이고 무기, 없을 무자에 기록할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할 때 쓰는 그런 거거든요.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머리가 텅 빈 것이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머리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라는 것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는 그런 머리가 텅 빈 상태인 것이고 안다는 것은 망각이다. 그러니까 허망한 거에 대한 지각이다. 내지는 아르마리이다. 허망한 아르마리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얘기할 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뭐가 어렵냐면 이게 멀리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복잡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존의 습관으로 이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다 모른다의 어떤 구조 속에서 이거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공부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는 어떤 식의 어떤 전환을 불러오냐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다는, 그래서 알려는 마음이 완전 항복하는 것으로서 이게 법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했어도 이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의심이 남아 있었고 미진했었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깨닫게 되는 게 법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늘 쓰고 있는 이 마음,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 평상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라는 어떤 자아를 두고 이걸 대상으로서 알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펜을 보면은 이건 펜이네, 무엇으로 만들어진네, 이런 대상으로서 아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도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서 잡으려고 하고 이게 잡히잖아요. 대상이기 때문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대상화를 통해서 뭔가 인지하고 포착하고 받아들이려는 거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상대로 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어떤 대상을 잡는다. 내가 이걸 대상으로 분명히 본다. 내가 대상으로서 소리로서 어떤 경험한다. 내가 대상으로서 이걸 느낀다. 내가 대상으로서 냄새 맡는다. 내가 대상으로서 이거를 맛본다. 이런 식의 구조를 그냥 통틀어서 안다라는 구조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잡을 수가 없고 절대 그렇게 냄새 맡을 수가 없고 절대 그렇게 느낄 수가 없고 절대 그렇게 맛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라는 거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렇게 알려는 사람은 다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의 병은 뭐냐면 알려고 하는데 알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대상으로서 포착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른다 이래요. 몰라요. 더 몰라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안다 모른다의 구조로 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처 내가 펜을 알기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상심이죠. 우리는 평소를 떠나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각자의 삶은 평상심, 평소에 그렇게 있는 것이고 평소에 모든 경험을 하는 것이지 여기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평소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는요, 진짜 밀밀하게 늘 이것인 것에는 나라는 의식이 어떤 나라는 존재감이 느껴질 때도 평소인 것이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평소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경험할 때도 많거든요. 어떤 거에 몰입해 있거나 어떤 타인이 의식되지 않으면 자기라는 것도 의식되지 않고 우리가 사실 지금 저는 이 공간에 혼자 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의식할 대상이 없으면은 자기라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평소에 이 마음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눈에 사물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식할 때는 사실은 평소의 마음이 아닌 거죠. 사실 특별한 경우에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24시간 동안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은 늘 자기를 의식하지 않거든요. 근데 평상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의식하든 남을 의식하든 그걸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밀밀한 것이고 틈이 없는 것이고 늘 항상한 것이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알기 이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여여부동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모른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해도 다 평상심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안다, 모른다 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면 모르는 것이 배제된 것이고 모르는 것이라면 아는 것이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평상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나라는 것도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이것인 것이고 이건 언제 우리가 자각되냐면 한 생각 일어나는 이 당처 내가 지금 여기에 혼자 앉아 있네 라는 이런 식의 자기의식과 함께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그 다음에 그래도 알려는 마음이 발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걸 모르겠어 하는 이거예요. 모르겠어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입니다. 모르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인 것이고 나는 내가 여기 혼자 앉아 있는 걸 알겠어 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내용은 다릅니다. 소리도 다르고 내가 알겠어, 내가 모르겠어 하면은 문장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근데 알겠어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모르겠어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가 절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용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0.0001초 사이에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 너무도 당연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우리가 가끔 이제 도반님을 만나서 공부를 이렇게 돌아보면 체험을 이제 했다고 여기더라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경계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이거는 허공과 같다, 아니면은 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아니면은 일체가 다 이것이다라고 방편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식의 대상에 머물러 있냐면 눈앞의 허공이 이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눈앞의 허공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체가 하나로 드러난 이 허공.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이 일체로 드러난 이것이야 라는 속삭임이 있어요. 속삭임. 눈앞에 드러난 이게 다야. 이런 속삭임이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알매 빠져 있는 거예요. 아는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이 허공이 마음이야 라는
이거 눈앞의 허공이 마음이야. 이게 문장이 되죠. 요런 식의 자기 규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게 법상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법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런 대상을 마음이라고 잡고 있다면 이거는 한 생각 일어난 내용에 빠져 있는 것이고 자기 규정에 빠져 있는 것이고 법상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내려놓으세요. 잘 보십시오. 눈앞에 허공. 그러니까 눈앞에 허공이라는 문장까지 갈 필요도 없어. 허공이 마음이야. 허공이야. 허공 하더라도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이름이고 이거는 다 법상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언어화되고 이런 문장화된 것을 마음이라고 잡고 있으면 그거는 마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망상에 떨어진 것이고 이건 법상이고 이거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방편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망상 중에도 지독한 망상이죠. 이거는 뭐 밥이 밥인 줄 아는 거는 먹고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다고 쳐요. 근데 이거는 필요도 없는 망상이에요. 이게 삶에 쓸모도 없는 망상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이 자기 공부를 더 가로막히기만 하기 때문에 망상 중에도 상망상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이런 식의 법상처럼 우리 생활에 쓸모없는 것, 오히려 공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잡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언어적인 규정, 이거는 법상이지 법이 아니고 진짜 마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다 끌어모아요. 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과거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다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야 라고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 분별이지 지금 여기라는 규정 속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루한 게 아니거든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망상 속에 마음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것도 망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다 일어나니까 다 이거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앞에 거와 이 두 번째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규정하고 있고 자기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규정하고 있죠. 눈앞에 있는 허공이 마음이야. 내지는 지금 여기 이것이야. 이게 이렇게 속삭이는 게 있고 이렇게 대상화하고 있는 거고 요거를 마음을 이렇게 탁 잡고 있죠. 이게 누가 잡고 있느냐?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상으로서 잡고 있는 거. 이거는 벌써 주관의식이 객관의식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이걸 잡고 있는 것이고 이건 이원성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마음은 주관이든 객관이든 뭐 그것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든 늘 이것은 절대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자기 규정을 하거나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뭐 생생한 거야 라고 이렇게 느낌을 잡고 있거나 이거는 제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느낌으로서 아는 거거든요. 느낌적인 느낌도 느낌입니다. 느낌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벌써 분별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내가 대상으로서 포착하고 있는 것이고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상이에요. 법상이지 진짜 법은 아니고 진짜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 다음에 포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아는 구조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건 이원성이고 이거는 망상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 이 것 하면 이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법이 뭐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순간 이겁니다. 여기에서 다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런 소식이 있다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이거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법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평상심이 뭡니까? 그러면 컵입니다. 이거예요. 컵입니다. 컵입니다. 여기 다 여기에 이 모양과 이 마음이 컵입니다. 여기 떨어져 있지 않아요. 컵입니다. 아니면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뭐 지금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오늘 문수 반야경 시간입니다. 이거예요. 이 모든 표현과 표상과 이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을 따로 잡을 수도 없고 이걸 따로 포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의 모든 경험이 이건데 평상시의 모든 경험이 이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평상시의 모든 경험이 이거야 라는 자기 규정에 빠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 이것이 똑같이 아까 눈앞에 있는 허공이 이거야 라고 상을 붙잡고 있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을 다 하는데 너무 분명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서 부산 하면 다 드러나고 서울 하면 다 드러나요. 부산, 서울, 부산, 부산, 뭐 해운대 아니면 서울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부산이 이거예요. 서울이 이거고. 부산, 서울, 부산, 서울. 여기 자기가 앉아있는 여기 이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산에 가고 서울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평상심이라는 건. 우리가 부산도 얘기하고 서울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는 부산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어요. 진짜 나는. 진짜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이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죠. 이거는 이게 의식적인 분별. 이 사람이 나야? 아니면 이런 감각적인 지금 시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리도 자기 목소리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느낌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지금 자기 몸도 대상입니다. 이거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서울 하듯이 이것도 다 감각적인 것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감각과 의식, 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자기라고 이렇게 딱 묶어버리죠. 분리시켜버리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나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내 소리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와 에어컨의 소리가 같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요런 식의 목소리를 가진 거를 내 목소리라고 여기고 저렇게 기계음이 나는 것을 에어컨 소리라고 의식으로 이렇게 오려버리죠. 사실은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로 드러나고 있어요. 섞여 있다라는 건 이거죠.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뒤엉켜 있는 게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제 소리와 이 에어컨 소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 고유 성질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동시적으로 같이 소리가 겹치는 이 지점에는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목소리의 색깔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마치 교향악, 오케스트라, 믹스된 음악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 뭐죠? 믹스된 밀가루? 아니면은 물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목소리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목소리의 색깔이 있다면 색깔을 드러내는 게 이 사람 목소리고 기계음 같은 건 저기 에어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하고 있죠. 근데 다 이게 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사물도 통으로 드러나고 있고 소리도 통으로 드러나고 있고 생각도 나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것을 따로 묶고 있어요. 분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존재, 이거는 나고, 이거는 팬이고, 저거는 에어컨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불교에서는 오염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 집착심. 원래는 그냥 끊임없이 이런 식의
이 마음에서 이게 실체 없는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딱 묶어가지고 이거를 존재로 만들고 있는 거를 뭐냐?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고 존재화를 만들고 있는 게 오염됐다. 오염됐다. 그 집착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는. 그냥 끊임없이 이게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팬이라고도 할 수 없고 에어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면 이게 고착시켜버린 것이고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팬이다 그러면 팬이라는 것이 고착시켜버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름 붙여버리면. 근데 이거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식의 팬이다라는 그런 식의 발음도 제 발음도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있고 이게 다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것을 팬이라고 하겠느냐, 언제 이름 붙인 거를 팬이라고 하겠느냐, 언제 부르는 소리를 팬이라고 하겠느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이게 그냥 그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그냥 뭐 분수에서 뭐 물줄기가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수에서 솟구치는 물줄기는 빛깔이 물줄기이고 무늬가 물줄기이지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느낌이 그것인 것이고 감각 의식이 그것인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의식이 그것인 것이고 느낌적인 의식이 그것인 것이지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잡으려고 해 머물러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식들도 이게 잡으려고 그러면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름하여 그것인 것이지 오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색수상 행식이 따로 분리돼서 존재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건 방편의 말이고 그것도 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말들이 다 방편의 말이다.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불교에서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원래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모양으로 딱 드러나는 거를 존재로 만들어서 그게 내가 있다, 남이 있다, 뭐 컵이 있다, 죽비가 있다, 만년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고착시켜 버리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상대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죽비 사이의 충돌을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 사람의 주장과 요구와 나의 주장과 요구가 어긋나는 데서 우리 갈등이 생기거든요. 나의 기대와 이 사람의 행동이 어긋나. 그럼 갈등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 있습니까? 누구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눈만 감아도 없는 거예요. 죽비는 잠만 들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이러고 막 죽비랑 갈등하다가 죽비라는 사람과 갈등하다가 잠들고 일어났다가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내가 죽비랑 싸웠지 이 기억을 끄집어 올려서 그거를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다 지나가고 없는데 이런 식인 것이 우리가 헛개비와 씨름하는 삶이 바로 중생의 삶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인데 씨름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왜? 헛개비는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부산, 서울, 나는 누구다. 이거는 연필이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땡 그러면 이 우리의 존재의 밑바닥을 이거 때리는 것이지 이 종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강렬하게. 이거 여기에는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라는 소음이 없어요. 그냥 땅 하면 이게 동시적으로 이 자리가 탁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동시적으로 이게 딱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마음자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것이 이 마음자리가
사물도 드러내고 있고, 생각도 드러내고 있고, 감정도 쑥 여기서 싹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불현듯 어떤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와 관련되는 기억을 한다거나 뭐 억울한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억울한 사람, 일을 당한 나한테 그 일을 당하게 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라고 또 딱 지나가면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감정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쑥 올라오거든요. 이게 쑥 올라오는 자리가 있어요. 감정이 억울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자리. 이게 쑥 올라옵니다. 저 사람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라는 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자기의 존재의 밑바닥에서 쑥 올라와요. 우리는 거기에 싹 갇혀버리죠. 그거는 저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자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쑥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 습관화된 그거 있잖아요. 우리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소리만 울리면 침을 흘리듯이 우리의 그런 식의 감정 반응이 이런 식으로 고착돼 있어서 연결돼 있어서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 생각만 누구만 생각하면 쑥 올라 억울한 마음. 자기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망상에 떨어지죠. 사실은 다 모든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여기서 쑥 올라오고 있고 감정도 여기서 쑥 올라오고 있고 그 사람의 모습도 여기서 싹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고 여기서 탁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더라도 여기서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의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싹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우리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지금 법문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 라이브를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로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제 얼굴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거나 그럴 때 자 지금 보십시오. 엄마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 얼굴. 전 떠오르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살아 계신데 저희 어머님이 떠오르는 데는 사실 지금 어머니는 여기 계시지 않은데 이 물리적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떠오르거든요. 여기서 저는 평생 이 어머니를 만났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어떤 이미지 속의 어머니, 내가 규정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지 않았거나 우리는 항상 이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구성한, 자기가 취하고 구성한 그 엄마를 만나고 있어요. 항상 이 엄마하고 우리는 혼자 쭝얼거리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그분이 살아 계셨든 돌아가셨든 상관없어요. 항상 이 마음에서 떠오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 저 건넌방에 있는 가족도 여기서 떠오릅니다. 그게 뭐 큰애든 작은애든 아니면은 뭐 배우자든 아니면은 뭐 이웃이든 간에 타인이든 간에 여기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알아보고 있는 것이고 뒷자리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추는 여기에서 지금 소리도 비추고 있어요. 이거는 생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네. 알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었네. 아 여기여서 원래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구나.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깔이나 형태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이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비추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자기 자리 지금 이 감았다가 이 까만 게 비추어지거든요. 딱 떠보면 총천연석이 딱 비춰지거든요. 근데 눈 감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까만 게 보이잖아요. 실핏줄도 보이잖아요.
뭐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아주 가느다라고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이 비추는 게 있어요. 눈을 감아도. 이것이 드러나는 이 세계를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비춰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가 아니에요. 까만 게 보이잖아요. 이게 막 뭐 실필줄처럼 그 빛이 막 빗줄기가 뭐 지렁이, 실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비추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 이건 알 수는 없어. 근데 이 순간 이런 게 있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쓰고 있구나. 내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비춰지잖아요. 몸도 대상이라 이게. 내 몸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일어난 대상이란 말이에요. 목소리도 여기서 지금 비춰지고 있죠. 왜? 종도 여기서 드러나는데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종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사물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런 식의 말도 없고 눈앞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 마음이다. 이것도 없어요. 이런 소음이 끊어져 있습니다. 소음이 끊어져 있어요. 땡 하는데 아무 소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삭임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는 말도 없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깨어 있거든요. 깨어서 이 상을 다 비추고 있거든요. 생각이 막 일어나는 것도 이것의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도 이것의 증거일 뿐이다 이거예요. 감정도 이것의 증거일 뿐이고 감정도 다 모든 감정이 다 그래요. 좋은 감정만 그게 아니라 나쁜 감정도 그렇고 뭐 행복한 감정도 그렇고 불행한 감정도 그렇고 미워하는 감정도 그렇고 증오하는 감정도 그렇고 두려워하는 감정도 그렇고 이것을 너무 맹렬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습도 그래요. 아름다운 모습도 이거를 맹렬하게 가리키고 있고 추한 모습도 이걸 맹렬하게 가리키고 있고 뭐 전쟁도 요즘 뭐 어디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수하면서 온갖 불행한 뉴스들이 막 오잖아요. 이거예요.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해석.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평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전쟁은 자기한테는 그게 좋은 전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전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자체가 사람을 살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야. 똑같은 사안을 두고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자기 기억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관점이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할 수는 있겠죠.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환경과 지식과 경험과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씨앗이라도요 다 다릅니다. 생긴 거 다 조사해 보십시오. 똑같은 씨앗으로 심어진 요즘은 복숭아가 많이 나온다. 복숭아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나무에서 열린 과일들도 모양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왜냐하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시각각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머물러 있지 않고 무상한 것이 끊임없이 용수숨치고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깨어있음도 법상입니다. 이거 순수한 것도 상입니다. 언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인 것도 다 망상입니다. 근데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말할 수 없고 알 수는 없는데 부족하지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치매가 걸리고
내가 뭐 중병에 걸리고 죽을 지경이 돼도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 부족하지가 않아. 근데 일어나는 건 다 망상이야. 허상이야. 머물러 있지 않아. 그 모든 좋고 나쁜 그런 것들이 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 이거 하나 변함없어. 뭔지는 몰라요. 저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알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여러 개 하겠어요? 여러 번 하겠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알면은 그냥 요것만 애워하고 딱 건네드리면 되지.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알면? 모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깨달아 보시고 스스로 돌아보시라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만년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의 목소리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와 다를 바가 없고,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 그 작동하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탁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제 소리가. 어떻게 소리하고 탁자가 똑같지? 똑같죠. 현상으로는 다 달라요. 에어컨 소리, 어제 소리든 에어컨 오늘 소리든. 근데 이것이 드러나는 이 본성, 본바탕, 이 마음은 탁자가 됐든 제가 됐든 제 목소리가 됐든 에어컨 소리가 됐든 아니면 이 지금 이렇게 차 맛이 됐든 똑같은 거예요. 본성 하나예요. 그래서 뭐냐? 모든 것이 이 하나인 것이다.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이것이다.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자각되고 예외 없이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예외 없이 이것이 하나로 모든 만법, 모든 것이 제법이 이 하나로 자각이 되는 것이 공부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는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는데 죽었다 깨나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게 내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없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치매가 걸린다 해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고, 치매 걸려도 들을 소리 다 듣고 음식인지 뭔지도 그래 알잖아요. 응?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이 다를 뿐이지. 뭐 이거는 치매 걸린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신체가 편한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나 아니면 많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애기이거나 아니면 뭐 사람이거나 아니면 동물이거나 뭐 강아지거나 강아지도 물인지 뭔지도 알고 주인도 알아보고 음식도 알아보고 때리면 아픈 줄도 알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다 예외 없이. 이게 없으면 세상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삼계가 유심이다. 다 이거다. 이거를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에는 마음이라고 할 만한 따로 된 어떤 물건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따로 없어요. 그냥 컵이에요. 응? 꽃이에요. 죽비예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게 다 틈없이 밀밀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것뿐이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오늘 어느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 소리에서는 이게 딱 이 자리가 이 소리가 드러날 때는 마치 그 천둥 벼락치듯이 이 자리가 탁 와닿았는데 사물이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형태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생각이 일어날 때나 느낌이 일어날 때나 이게 이것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고 원흉해서 모든 것에서 이것이 다 이것이 자각이 돼야 된다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 소리에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형태가 드러날 때 아니면 생각이 일어날 때 느낌이 일어날 때로 확대시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거 이제 조작이죠.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원래 마음은 이 평소의 평상심은 마치 그 하늘과 같다. 하늘은 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하늘이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만약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하늘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건 아니죠. 자기가 뭔가에 어떤 생각이 따로 있다고 강력하게 고착시켜버리면 그 분별심이 이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소리가 딱 드러날 때는 이거 하늘이 보이네. 이것인데? 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안 보여. 그게 뭐냐? 하늘에 요만큼 구름 사이로 요만큼 그 구름 사이로 하늘이 비친 느낀 거랑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요만큼. 근데 눈으로 경험할 때 아니면 뭐 어떤 그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날 때는 아직 여기에서 자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마음자리가 자각이 안 됐기 때문에 마치 구름이 가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만한 구멍을 어디에다가 갖고 가서 그 응용해서 그게 열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 미약하게나마 이게 딱 자각이 되면 여기에 마음이 딱 있다 보면 이게 뭐냐면 이거 소리가 아니거든요. 딱 와닿는 자리에 있다 보면 이상하게 이 분별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심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자꾸 옛날처럼 막 번뇌로 이렇게 막 들끓지 않게 되고 경계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반적으로 분별심이 이렇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되면 문득 이렇게 소리가 드러나는 데서 이게 자각됐듯이 사물이 이렇게 드러날 때나 생각이 일어날 때나 감정이 이렇게 쑥 일어날 때 이 자리가 딱 자각이 돼요. 그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문득 자각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서 쉬어지고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에 쉬어지다 보면 지나 보니까 모든 게 이거네 이런 식으로 전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넓히려는 그 조작이 오히려 구름이에요. 더 구름을 더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게 쉬어져라. 그래서 쉬어지고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쉬어지고 조작하려는 마음이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이게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심이 그 조작하는 마음이거든요.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그것이 쉬어지면서 문득 어느 순간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모든 것에서 이것이라는 게 자각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 현실이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어떤 감각적인 모든 경험 아니면 어떤 생각의 경험 아니면 감정의 경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저 조금이라도 이렇게 와닿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쉬다 보면 이 자리는 어떤 생각도 물들지 않는 자리거든요. 아주 직접적인 자리.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법문을 듣고 어떤 헤아림으로도 규정하지 않다 보면 점점 쉬어지고 분별심이 녹아내려서 저절로 이렇게 때가 되면 밝혀진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작하려는 마음을 하면 더 구름을 일으키는 거고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식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는 마음이 쉬어지고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 이게 그런 그 익숙한 습관이 이제 조작하지 않는 쪽으로 내려놓아지는 쪽으로 그래서 인연에 내맡기는 쪽으로 이렇게 흐름에 맡기는 듯한 쪽으로 가는 것이 이 마음 공부이고 그러니까 무위법 공부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예상하는 순간에 그게 자각되지 않아요. 다 그래요. 자기가 예기치 않은 순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확 자각이 되고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기를 믿으시고 이 법을 믿으시라. 자기한테 완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면
저절로 확인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이게 생사해탈은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이 길밖에 없어요. 해결하는 문제는.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가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거를 깨달으려면 그 분별 일어나는 망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이제 안목이 열려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모든 드러나는 것, 그게 삶이 됐든 죽음이 됐든 다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로구나라는 거를 문득 이제 자각하게 되면 삶도 따로 없고 죽음도 따로 없거든요.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고 아픈 게 건강한 거, 건강한 게 아픈 거라서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인연 따로 조작하지 않고 가는 인연 붙들지 않고 그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삶이 이렇게 삶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문수반야경 257쪽 6번째 시간. 부처님이 문수동자에게 물었다. 만약 어떤 중생도 전혀 있을 수 없다면 어찌하여 온갖 중생 세계가 펼쳐져 있느냐. 문수동자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중생 세계는 다만 허망하게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만약 그대에게 중생 세계는 몇이나 되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대는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불법의 숫자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만약 그대에게 중생세계는 크기가 얼마만한가 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그 물음에 또 어떻게 답할 것이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중생세계의 크기는 모든 부처님이 경계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만약 그대에게 모든 중생세계는 무엇에 속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또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 세계가 무엇에 속하든지는 부처님이라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만약 중생세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또 어떻게 답할 것이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만약 더러움을 벗어나 마땅히 머물러야 할 법에 이른다면 중생의 세계가 곧 마땅히 머물러야 할 법입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그대는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여 어디에 머물 것이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여 전혀 머물미 없습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머물미 없는데 어떻게 깊고 깊은 바라밀다를 실천할 수 있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머물미 없는 까닭에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수동자가 부처님의 안목을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문수의 입을 통해서 불법이 이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문수동자에게 물었다. 만약 어떤 중생도 전혀 있을 수 없다면 어찌하여 온갖 중생세계가 펼쳐져 있느냐. 그러니까 중생세계는 이겁니다. 중생세계는 흔히 말로 이렇게 분별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양으로 분별되는 세계, 이렇게 사물들, 이렇게 형태들, 빛깔들, 소리들, 아니면 냄새, 맛, 이런 촉감, 그 다음에 이런 생각, 느낌, 감정, 이게 다 중생 세계거든요. 자, 만약 어떤 중생도 있을 수 없다면, 중생이 없다면, 중생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면 어찌하여 온갖 중생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까?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보기엔 다 펼쳐져 있는데 이게 중생이 원래 없다 하는데 어떻게 중생 세계가 펼쳐져 있느냐 하니까 문수가 이러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중생 세계는 다만 허망하게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긴 있지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상한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의식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의식이고 감정이라는 의식들일 뿐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 거울에 비유를 하잖아요. 거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이 자기 얼굴도 오늘도 비춰보셨을 텐데 사물도 드러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있습니까? 내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긴 하는데 나라는 그 어떤 그 이런 존재가 있나요? 거울 속에 내가 있나요? 빛이 이게 드러나 있긴 해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세계가 그렇다 이거예요. 마음에 비친 그림자인데 그게 잡을 수 있고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게 펼쳐져 있는 게 지금 이 세계입니다. 이 허망하게 펼쳐져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있는 거냐 이거예요. 중생도 있는 게 아니고 중생 세계도 있는 게 아니다. 모양으로는 드러났지만. 이게 이야기 속에 금강경 속에 있는 얘기 아니고 당신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 눈에 다 보이지만 이게 허망한 것이고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이게 실체가 없다.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의 현실이다. 이게 현실인 걸 받아들이고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아, 그런 게 현실인가?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현실이 이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마치 거울에 비친 그 상과 같은 것처럼 이게 잡히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이거야. 이 얘기가 자기 현실이 되는 게 진짜 마음 공부예요. 아, 경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이게 아니에요. 내 현실이냐 이거예요. 내 현실이면 이게 깨달은 거고 마음 공부가 된 것이다. 내 현실이 아니면 공부 아니다 이거. 틀렸다 이거. 그거는 지식일 뿐이다. 이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나의 현실. 이게 너무 당연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원래 드러나고 있는데 깨달아지는 게 이게 마음 공부다. 그대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은 오로지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마음 하나에서 펼쳐진 세상이기 때문에 오로지 혼자 듣고 있어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법문을. 누가 옆에 듣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마음 세계에서 자기 본성에서 펼쳐진 세계이기 때문에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옆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려니 이렇게 들으면 공부 못합니다. 철저하게 내 얘기인 것이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지 공부를 잘 하려는 태도가 갖추어진 겁니다. 딱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만약 그대에게 중생세계는 몇이나 되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대는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 중생세계는 몇이나 되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대는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 이게 부처님이 틀렸네. 앞에 답을 다 했는데 또 몇 개 숫자를 또 물어보고 있네요. 그냥 물어봤겠죠. 안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분명히 앞에 얘기를 다 했거든요. 허망하게 펼쳐져 있는데 숫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숫자는 셀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 실체가 없는 건데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수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불법의 숫자와 같습니다. 똑똑해요. 부처님보다 더. 불법의 숫자와 같습니다. 불법의 숫자와 같다. 불법이라는 거는 이 마음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요게 숫자가 있나요? 이게 숫자가 있나 이게? 하나다?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 아닌 게 있어야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이거는 이 상대가 끊어졌거든요. 비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것뿐인데 여기에서 0도 나오고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는데 이게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근데 뭐냐? 이것과 중생세계가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중생세계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중생세계가 둘이 아니다. 중생세계가 불법이 숫자와 같다. 불법과 같다. 이것과 중생세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문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동자여, 만약 그대에게 중생세계는 크기가 얼마만한가? 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그 물음에 또 어떻게 답할 것이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중생세계의 크기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의 크기는 부처님의 세계의 크기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경계와 같습니다. 왜 이거 앞에 거랑 같은 거죠. 숫자나 크기나 다 중생세계가 곧 이 마음 세계인 것이고 마음 세계가 중생 세계예요. 이게 따로 있으면 어긋나겠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부산에서 딱 들어맞아 있어요. 서울에서 딱 들어맞아 있고 컵에서 딱 들어맞아 있고 나에서 딱 들어맞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는 데서 딱 들어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도 중생세계가 곧 부처의 세계인 것이고 숫자도 중생세계가 곧 불법의 세계인 것이죠. 딱 들어맞아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가 그거죠. 밀가루, 그러니까 빵에서 밀가루를 어떻게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딱 빵만큼 밀가루잖아요. 이렇게 다 이거다 이거. 잡히지도 않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잡히진 않는데 딱딱 컵을 보면 컵, 펜을 보면 펜, 생각하면 생각 딱 그만큼 딱 들어맞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만약 그대에게 모든 중생세계는 무엇에 속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 세계가 무엇에 속하는지는 부처님이라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양 세계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 모양 세계가. 그럼 우리 흔히 마음 속의 일이죠 라고 얘기하겠는데 사실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게 우리가 공부라고 하잖아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면 스스로 자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라는 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지 이게 자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생각이 다 이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럽거나 모르거나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을 마시면 우리가 물 생각이 안 나죠. 근데 물이 부족하지는 않게 되거든요. 물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물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물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거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부족하지는 않는데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는 없어요. 마치 이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속하는가? 이것인 거는 스스로 의심할 수 없고 분명한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 그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만약 중생세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또 어떻게 답할 것이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만약 더러움을 벗어나 마땅히 머물러야 할 법에 이른다면 중생의 세계가 곧 마땅히 머물러야 할 법입니다. 이게 참 그거거든요. 중생세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 중생세계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다 이건데 문수동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만약 더러움을 벗어나 마땅히 머물러야 할 법에 이른다면, 더러움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분별 집착해서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 분별 집착심을 벗어나 그 분별 집착심이 다하여서
모든 것이 이것임이 드러나면 중생세계가 곧 마땅히 머물러야 할 법이다. 이거와 중생세계가 둘이 아닌 것이다. 이거 따로 이 머물러야 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생세계에 집착심이 닿으면 이 중생세계가 바로 불법의 세계인 것이고 이게 머물러야 될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요, 요거를 떠나서 따로 어디 머무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공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 다하면 그것이 부처의 마음인 것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로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중생심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분별심이 다하면 이게 다인 거예요. 따로 지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 없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꾸 이거를 따로 지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 방편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따로 있다라는 그 생각에 묶여 있었던 것이지 이거는 그런 식으로 챙길 필요가 없이 그냥 저절로 드러난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따로 지키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무심,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따로 지키는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이 마음이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돼서 이 둘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이걸 지키고 있는 마음도 하나의 상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분별심, 이 더러운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얘기했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허상임을 깨달아 버리면 따로 지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건 다 허상이고 요것만이 진실해라고 하는 지키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완전하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에 오염돼 있는 거거든요. 요것을 따로 지키는 거를 다 놓아버려야지 그냥 투명한 중생세계가 바로 이게 부처세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가 좀 많이 진전된 분들이 잘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로 지키는 마음, 챙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이원성이다. 왜? 그냥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 있는데 만약에 이 모양 없는 마음이 이걸 다 비추고 있어라고 하면 이거 한 생각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챙길 때 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챙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지 따로 그리고 그때는 여전히 따로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이 부분으로서 보여져요. 이상해요. 하늘에 원래 하늘 하나인데 구름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면 구름이 있는 데와 없는 데가 둘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름 없는 데를 따로 지키고 있다면 그거는 여전히 둘로 있는 것이지 원래 구름 때문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따로 챙기는 게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따로 챙기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써서 챙기는 거,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추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다 망상이다. 그것도 아니다. 눈앞의 것도 아니지만 뭐가 염두에 두고 추구하고 있는 것도 망상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그대는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여 어디에 머물 것이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여 전혀 머물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는 것은 따로 있다는 집착심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깨어나고 보면 머물 데가 아무것도 없죠. 실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라는 분별 집착심 때문에 존재했다고 믿고 머물 데가 있다고 여겼는데 거기서 깨어나는 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머물 데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머금이 없는데 어떻게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수 있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머금이 없는 까닭에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는 것도 곧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는 이름일 뿐이지 머금이 없는 것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것이고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면 머물미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문장인데 문수동자의 답변을 대신해서 이 하나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간단해요. 이 말을 다 꿰맞추어서 하나가 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여기서 딱 이 말이 끊어진 자리. 근데 말이 끊어졌지만 무엇보다도 앞선 자리. 먼저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이게 탁 와닿으면은요, 소리가 이 일이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면 소리의 실체성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소리에 머물지 않게 되겠죠. 이게 분명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탁 와닿으면 모든 게 이 소리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 소리의 실체성이 사라지겠죠. 그럼 소리에 머물지 않겠죠. 물론 우리가 이게 자꾸 소리가 뭐가 있다라는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서 끌려갈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안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사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다 여기에서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이게 탁 자각이 되면 따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겠죠. 그게 따로 있다는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겠죠. 생각도 이거고 느낌도 이거고 이것도 이건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걸 다 바탕이 이거라면은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끌려가던 어떤 습관이 있더라도 이게 금방금방 알아집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것뿐이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드러나고 있어요. 생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서 어디에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깨닫는 것이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실천하는 것이고,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실천한다는 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실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실천한다는 것은 곧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되는 그 일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주하는 자가 있고 주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건데 다 안팎으로 다 뚫려 있어요. 그냥 이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양한 것들. 그래서 이것뿐이다 할 때 이것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일 없이 손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지만 분명하거든요. 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이 실상을 깨달으시면 저절로 머물지 않게 되고 저절로 깊고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것이다. 네,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24일 쉬고 31일에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